오늘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는 그야말로 빅데이터보다 더 큽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가 G7 정도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기업체 대표님조차도 수십 년 동안 그 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셨던 대표님조차도 우리나라의 기업제도, 법률제도가 바뀌는 것들을 일일이 쫓아가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1인 기업부터 한 5명, 10명 작은 기업들은 대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또는 1인 기업이 생존하기에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 제도가 참으로 훌륭하고 많지만 그거를 내 손에 딱 맞춰서 딱 장악해가지고 딱 맞춰서 무엇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기업의 생존율이 3분의 2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 또한 나는 저 통계에서 벗어나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통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경험칙상 본다면 가장 잘 망하는 업종, 가장 잘 망하지 않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경험칙상 우리 경험 통계가 어떤 게 잘 안 망하냐면 창업하기 어려운 것, 진입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게 잘 망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공장 만들어야지, 뭐 해야지, 기계 장비해야지 창업하기도 하니까 망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진입하기 쉬운 거는요, 쉽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동안 창업과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저는 오늘 다루고 있는 거는 그냥 복지 지원 제도 100만 원, 200만 원 작은 정도의 돈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인 것들을 어떻게 기업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고용도 일으키고 재생 가능할까,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할까가 항상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는 정책자금이라는 돈으로, 현금으로, 이건 대출이라는 성격인데 이 대출의 성격은 90%는 안 갚아도 되는, 성실하게 일했을 때는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떼먹는다는 컨셉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 정책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두 번째는 시설자금, 토지, 부동산, 건축, 기계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절세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면 절세라는 것도 국가가, 왜 절세를 하냐면 세금 떼먹고 그거를 축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절세시켜 줄 테니까 그거를 기업의 활동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고용이 일으키고 더 많은 세금을 내면 그게 선순환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 제도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갈수록 1, 2, 3, 4 순서대로 어렵습니다. 4번은 무상자금이라는 거예요. 무상자금을 쉽게 생각하는 복지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치열한 것들, 1, 2, 3, 4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도 알기도 쉽지 않죠. 중앙부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내용들인데 기업의 분류가 업력도 따지고요. 빵년부터 100년, 200년, 300년. 일본은 200년, 300년 기업 많은데 우리나라는 100년 기업 별로 없다는 거죠. 업력, 기업의 나이를 따지고요. 업종도 따집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종들은 국가가 잘 지원하지 않아요. 차별하지는 않는데 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업종, 쉽게 얘기해서 도소매, 면허와 관련한 거. 면허를 많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서비스, 제조, IT 콘텐츠 수만 가지 업종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기재부 산하의 통계청에서 표준산업 분류로 1, 2, 3, 4, 5, 6, 7, 8 코드로 온갖 수만 가지 업종을 분류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마디로 태생이 호적이 결정되는 거죠.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기업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대표님들이 어디서 공부하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냥 학원 그냥 창업하고요. 그냥 식당 그냥 창업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식당은 기술적으로 벤처기업도 있어요. 100개 식당 중에서 하나의 기업은 특별한 기업이 있어요. 특별한 식당이 있어요. 기술 기반으로 특이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벤처기업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고 그냥 식당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NA가 달라지는 거죠. 김씨 가문으로. 이씨 가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김씨 가문으로 태어나는 순간 차별은 받지 않는데 우대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뒷얘기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업력도 기업의 나이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힘은
7년 초과된 기업과 0년부터 7년 이내의 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세무사님이 없잖아요. 이걸 법무사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중소벤처부 제도인데 이거는. 혹시 살면서 중소벤처부와 무엇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 법령은 중소벤처부와 관련된 법령이에요. 이렇게 돼요. 0년에서부터 7년에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의 정부가 여기에 90%의 힘을 집중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을 집중은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자금, 절세, 온갖 것들, 무상자금까지 90%를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3년 이내의 기업을 80%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대표님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힘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 관련된 법령은 창지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법령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에 따라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나도 모르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트랙에 올라가 있네. 그런 업종이네라는 건데 그걸 처음부터 아예 스카이를 도전할 때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야 스카이에 가느냐라고 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개인이 출발했든 1인이 했든 팀이 했든 어쨌든 간에 다 이런 제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업종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코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 기업의 내용 중에서 어떤 기술적인 것,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따로 좀 뽑아서 그거를 잘 갈고 닦으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훨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치가 된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제조 IT 컨텐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힘이 IT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이고 컨텐츠고 이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전 세계 OECD에서 평가할 때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국가 1순위가 한국이었던 거는 뭐냐면 유럽이, 미국이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제조 기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됐잖아요. 제조 기반이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 IT가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 컨텐츠 이 세 가지가 국가가 우대해주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창업기업으로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업종에 분류가 돼 있으면 그는 벌써 장차 스카이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운명에 있는데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도 개천밖에 태어나지 않은 것. 기업도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이 제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기술 개발은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서 확정될 수 있는 건데 뭐 창업부터 이런 거를 염두에 두는데 어제 오신 청년 창업가 분들은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오늘 오셨으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지원 제도는 기준인데 벤처라고 하는 외형적인 법적 판단 기준을 타이틀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받을 수 있는 트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운영 자금도 최대 10억까지도 국가 자금을 90%가 국가가 보증해주고 네가 열심히 했는데 망하면 90%는 국가가 물어줄게. 넌 10%만 부담해. 그럼 5년 안에 다시 너를 더 우대해가지고 돈을 더 줘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부동산 자금도 최대 35억까지. 대표님, 목사님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모아서 하셨지만 국가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절세도 무진장 많은 법적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 공제, 저렇게 세금 공제, 그렇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 받은 세금 공제를 갖고 힘있게 그 기업에 더 투자해서 기업을 더 성장시켜라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도는 빅데이터보다 더 큰 빅데이터입니다. 이렇습니다. 무상자금의 영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기술개발 자금, 무상자금, 목적자금, 사회적 자금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제조시설을 갖추는데 그냥 내 힘으로 100 갖추지 말고 어느 때는 제조공장에 대해서 스마트 공방 4,500만 원을 지원하는 그 트랙도 언젠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제도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건 산자부 쪽에, 어떤 건 중소벤처부, 어떤 건 지역 테크노파크, 뭐 수도 없이 많은 제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때 디딤돌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면 90%는 대표님들이 창업자가 노력을 하고 10%의 힘을 어느 때 탁 주면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게 좋은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제도들은 수만 가지 법령과 인증과 스펙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학 갈 때만 아이들한테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기업도 스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스펙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한마디로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 나쁠 건 아니지만 거기에 살짝만 부어준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제도들은 다
국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지 민간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저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그리고 부산시, 경남도청 이런 데서 운영하는 법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증이나 기업의 스펙을 어떤 때 적절하게 어느 때 도입을 하면 좋을까? 그거는 국가의 지원 제도랑 적절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뭐 벤처기업은 뭐 좀 다른 케이스고요. 이런 걸 본다면 기업도 이렇게 스펙을 하나씩 갖춰 나간다는 거죠. 학원을 하더라도 만약에 장래 어떤 걸 하더라도 현수막 공장을 하더라도 내 조건에서 갖출 수 있는 스펙이 무엇일까 한 단계 한다면 그게 어느덧 단단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외식업 그 식당 대표님들한테 특강의 자료에 썼던 내용들인데 외식업 서비스업도 벤처기업 열중 한둘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 식당은 그냥 한마디로 피 튀기는 정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 외식은 점프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을 빌면서 점프한다면 얼마나 괜찮을까라고 하는 거 그때 특강 바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특강이에요. 벤처기업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지막지.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 제가 잘 하잖아요. 제 업이니까 이런 거죠. 요거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부산시, 경남, 울산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 인증은 두 번째는 노동부가 하는 겁니다. 예비고사를 거치고 예전에 그 다음 본고사를 가듯이 이왕이면 예비 거치고 이게 법령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사회적 기업들 또는 꼭 사회적 가치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상담하면 어느 길로 가는가가 저는 답이 나오니까 사회적 기업이 되면 정부 지원금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몇 마디 말로 저는 진단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노력해야겠는데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 뭐 저는 전국구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10개도 넘는 영상을 참 많은 영상을 사회적 기업을 유튜브에 그냥 검색하잖아요. 그럼 제 영상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전국구잖아요.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의 사회적 기업을 코치 자문하고요. 수도권에 지금 주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업무를 다 하고요. 대한민국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이렇게 코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업자 등록된 숫자가 900만 개입니다. 1000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떼고 저 떼고 제대로 운영되는 기업 한 600만 개 정도 되는데 600만 개. 또 좀 단단한 기업 400만 개 정도. 한 약 500만 개라고 봤을 때 약 5천 개잖아요. 얼마입니까? 주변에 사회적 기업 흔치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되기만 한다면 무지막지 좋습니다. 되는 길 스스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 많으시고 잠이 없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하시길 추천드리고 기업이 넉넉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면 좀 쪽집게 코치를 받는 게 빠르게 잘 갈 수 있는 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은 대표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5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되면 대박이죠.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무상한 자금이라고 하는 것. 여기 한쪽에는 유상 정책 자금이나 기타는 쓰지도 않았어요. 내가 조금 노력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봤더니 뭐 저건 있기도 하지만 좀 드무니까 작으면 5천에서 많으면 한 1억 정도의 현금으로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아요. 아마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금 많이 내신 적도 없는데 그 세금으로부터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한편으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잘해서 도전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요.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요. 이거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부산시, 뭐 울산, 경남도 같은 광역단체가 주관합니다. 똑같은 노동부에서 주관을 하지만 행정시무가 광역단체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라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가 합니다. 노동부. 중앙부처가 직접 합니다.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여기에 뭐까지 있냐면요.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전문인력 사업개발비도 지원해주는데 그 다음에 세금도 있어요. 세금을요. 무려 법인세를 5년 동안 감면을 해줘요. 3년은 100%. 추가 2년은 50%. 5년 동안 400%를 감면해준다. 물론 한도가 있죠. 제일 많이 세금 감면 받는 기업이 연간 세금으로
한 1억 5천 정도까지 받는 기업이 통계에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특이한 일이죠. 거기다가 현금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해주고 기타 무지막지하게 지원이 있어요. 이런 운전 자금도 지원해주고 뭐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되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쪽집게 코치한테 잘못 받으면 간결하겠죠. 음식점 서비스업 기타 무지막지한 기업들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 안 되는 기업은 딱 있습니다. 빠칭코, 모텔, 뭐 말하자면 매매업, 성매매업 같은데 이런 데는 할 수 없잖아요. 국가가 그런 데까지 그런 거 사행향락 반사회적인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식당도, 도시락 배달업도, 학원도 뭐 하여튼 뭐 온갖 종류도 다 될 수 있다. 전제 조건 하나. 개인 기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법인으로 바꾸든가 법인을 세우면 되겠죠. 이런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특이한 거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매출이에요. 그래야지 뭐 직원도 월급도 주고 뭐 살림살이도 되고 남는 거 가져가죠. 번들어하게 차려놨는데 매출이 없어요. 그거는 아웃이죠. 아웃.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새로운 영역, 공공조달이라고 영역이 있어요. 만약에 도시락을 한다, 그럼 교육청 또는 뭐 청소 서비스를 한다, 그럼 공공기관 되게 많아요. 공공기관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조금 유명한 사회적 기업을 방문했어요. 칠판을 딱 봤더니 공공기관이 한 절반이 넘어요. 무슨 공사, 무슨 원, 무슨 센터, 무슨 뭐 구청, 온갖 구청과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이 되는 기관의 숫자는요, 무려 9,000개인가 이렇게 돼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재정에 600조 원인데 그 중에서 얼마가 되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상 초월입니다.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새로운 루트잖아요. 공공조달을 뚫어. 사회적 기업 타이틀, 창업기업 타이틀, 무슨 여성기업 타이틀, 장애인기업 타이틀 하면은 이 훈장이 번쩍인 거예요. 스펙 중심의 진짜 성적이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도 성적표예요. 그 성적표는 스펙들, 분장들, 인증 이런 겁니다. 요거는 특별하게 하나 할 건데 그러면 창업 이런 것만 있냐? 저는 중학생도 멘토링을 합니다. 왜 멘토링이 아니면 중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제가 왜 코칭을 합니까? 지들 잘나서 알아서 하는데 보통의 아이들 중학교 성적이 중간이다? 그럼 사실 전문대도 가기 어렵거든요. 진학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 아이가 오히려 인문고를 저는 오히려 좀 지향하고 뭘 하느냐? 마이스터고 특성하고 옛날 얘기로 표현하면 공고 이런 데 가라 이거죠. 오히려 국가가 여기를 지원을 해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어디까지 있냐면 만약에 중학교 한 2, 3학년 아이가 공고 특히 IT 계열로 저는 진학하기를 원해요. 요즘 IT 인력난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IT 관련해서 게임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 무슨 디자인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3년 동안 그 아이가 공고나 마이스터고 특성하고 다니면서 그 다음 병역 특례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병역 특례 제도인데 IT 기업은요 저기 강서 녹산에 있지 않아요. 부산 시내에 IT 기업 주로 어디 있어요?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문현까지 여기에 있지 어디 저기 녹산 저기 어디 그런 데 있지 않잖아요. IT 기업은 서울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강남벨트, 판교벨트, IT 벨트는 제일 비싼 땅덩어리 거기에 있어요. IT 기업들이 특징이. 거기에 가면은 3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적금 5천만 원 적금하고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역 특례 마치고 나면 그 아이가 학교를 골라서 가요. 어디를 갈까? 부산이라면 부산대를 갈까? 동아대를 갈까? 컴공학과 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간 있는 데는 어딜까? 직장 다니면서 골라서 그런 데를 다니는 거죠. 근데 그는 여전히 4년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벌써 경력직인데 IT 관련한 컴공학과 대학을 다닌다는 거죠. 그거 맞추면 국가 지원 제도가 또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어떤 제도가 있냐면 마이스터고를 나온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가 있는데 무슨 고등교육재단인가 학술연구재단에 뭐가 있냐면 해외 석박사 지원 제도가 있어요. 국비. 그런 제도가 일반한테 없잖아요. 국비 장학 제도가 있는데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6개월이나 1년에 국비 무료 해외 아주 초특급 기업 연수 하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영미권으로
국비 유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한테만 주어지는 작은 TO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계산해 봤더니 30살에서 30대 초반에 걔는 1억 정도로 저축을 한 아이가 되고 걔는 변방에 있었던 아이가 오히려 스카이 정도보다도 더한 잘난 아이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특급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죠. 제가 기업을 쭉 자문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학생 아이들을 그렇게 멘토링하고 있는데 제 교우를 멘토링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름도 누구지 존재감이 없었던 아이가 지금 존중받는 아이로 정말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대요. 게임만 하던 부모한테는 찬밥 취급받았던데 게임을 해? 야, 너 그럼 게임 학교로 가. 를 코칭한 것 때문에 걔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교장 선생님 하여튼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칭찬받는 아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마이스터고. 추천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뭐 이것도 비즈니스 미션이지 않은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알아서 하고 중간 아래에 있는 아이들한테 멘토링하면 저는 너무 좋지 않을까. 그 부모 중학교 때 성적 중간 이하면은 부모님도 중간 이하거든요. 열 위. 윤목사님 교회도 좀 혹시나 이런 기회를 네.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 기회가 된다면 뭐 그거는 목사님이 네. 뭐 어떤 부분이 된다 그러면 줌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표현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제도들이 이게 병무청 제도, 병역특례 제도가 기업 제도가 있는데 10개 중앙부처가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도라 이것이 하나로 그려지지 않는데 저는 슈퍼 제너럴리스트니까 이게 그려진 거예요. 그랬을 뿐인 거지 이렇게 그려진 사람이 없거든요. 병역특례를 하기 위한 거는 오로지 병역특례는 점수 싸움이에요. 참 괴롭게 대한민국은요 학생도 아니라 기업도 다 점수 싸움으로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몇 점 되면 되고 아니면 땡. 병역특례는 극단적인 점수 싸움. 근데 거꾸로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저는 기업 컨설팅을 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도 동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멘토링 역할이지 뭐 선수 역할이 아니죠. 네, 뭐 그런 부분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고 협동조합은 어떻게 됩니까? 협동조합도 그런데 협동조합의 장점은 여럿이 참여하잖아요. 단점은 말만 많고 제대로 가는 경우가 참 드물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협동조합으로 하지 말고 그 정신을 가지고 기업의 중심을 딱 세워서 협조하는 게 낫지.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말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내 거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참 좋은데 참 많지 않다. 그냥 제가 갖는 그냥 잠정평가. 네? 제 이거는 제 유튜브의 대상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멘토링 프로그램이니까. 네네. 온갖 법률부터 세무회계 특허 모든 네트워크를 기업과 관련한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 군데 이렇게 통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은 저는 다 있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뭐 바이오를 하겠냐, IT를 하겠냐, 아니면 의료기기를 하겠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적인 자문, 모든 법률적인 자문, 세무적인 자문, 회계적인 자문이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냥 하나 통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